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외국살이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내 한 금융사에서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60%가 은퇴 후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 은퇴 후 삶에 관한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노후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한지, 또 연금 수령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연금 저축 상품은 어떤 게 좋은지 등 돈 관련 주제가 대부분일 겁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인생이 설렘과 기다림보다는 금융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10억이다 7억이다 하는 이 노후 자금으로 인해서 불안감만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누구와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쩌면 근본적인 고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은 은퇴하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신한은행이 55세 이상 연금 수령 고객 35만 8천 명의 은퇴 관련 금융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7%로 그 첫 번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건강관리, 또 전원생활, 경제활동, 봉사활동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한 대학 연구소에서 서울 거주 55세에서 74세 10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은퇴 후 하고 싶은 활동으로 건강관리가 1순위였고요. 그 다음이 여행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은퇴하면 그동안 틀에 박힌 채 바쁘게 살며 미루어 두었던 건강관리나 여행을 하고 싶은, 어쩌면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주제인 은퇴 후에 외국에서 여행과 여가를 보내며 살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잠시나마 그동안 살아온 익숙한 공간의 구속에서 벗어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은퇴자들은 물가나 임대 비용이 저렴하고 기후나 의료시설이 양호한 국가에 은퇴 이민을 떠나거나 은퇴 비자를 받아 장기 체류하는 건 이제 특별한 노후 생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매년 은퇴 후 생활하기 좋은 나라와 도시 순위를 발표하는 인터내셔널 리빙과 같은 이주 정보업체들이 있고요. 또 미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은퇴자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 말 기준으로 41만 3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은퇴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한 프랑스계 투자은행의 세계 은퇴 지수 자료를 인용 보도한 은퇴자가 살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44개 회원국 중 17번째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 언론사가 월소득 600만 원대의 50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해외 이민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외 이민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개선됨에 따라 은퇴 이민보다는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여가와 여행을 즐기는 방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어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알아보았듯이 국내 한 금융사에서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은퇴 후 해외에 살고 싶다고 했는데요. 가장 살고 싶은 국가로는 호주가 16.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순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경제적 노후 준비 현실을 고려하면 호주나 캐나다, 하와이 등은 단기간 여행지라면 모를까 물가나 임대료 등이 비싸서 은퇴 후 이민이나 장기 체류하며 생활하기에 적합한 국가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와이를 예를 들어보면 하와이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살고 싶은 유명 관광지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원룸 기준으로 다운타운의 경우에 임대료가 월 200만 원이 넘고 4인 기준 1년 생활비가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금융조사 업체 자료에 따르면 하와이는 은퇴자들이 미국 내 살기에 가장 힘겨운 지역 6번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이주 정보업체 인터내셔널 리빙에 따르면 물론 미국인의 관점이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중남미에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멕시코가,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은퇴자들이 살기에 좋은 국가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는 특히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물가 수준이 비교적 낮은 반면에 생활 여건이나 의료시설은 나름 잘 갖추어져 있어 은퇴자들이 연금 소득이나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요즘 은퇴하는 60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박스 줍는 노인 세대로 상징되는 70, 80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은퇴 후 외국살이는 문화적으로도 친숙하고 물가도 저렴해 좀 느긋하게 여가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동남아 국가가 적합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 체류 비자도 태국이나 필리핀은 3천만 원, 말레이시아는 9천만 원 정도의 은행 잔고가 증명되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은퇴 후 외국살이 이야기에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는 60, 70대가 50%가 넘는 우리 현실에 한가로이 외국살이 이야기한다고 좀 불편한 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장 생활고 때문에 퇴직 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외국살이도 내 버킷리스트에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칼럼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일 중심으로 사는 애사형 인간이 많은 우리 한국 사회 특성상 남성들 스스로 늙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 삶의 터전이 회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은퇴했다고 곧바로 집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은퇴 후 내 삶을 설계할 때 한번 참고해 보는 정도로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은퇴 후 외국살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